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경북 동해안은 오늘 흐리겠지만 종일 선선하겠습니다. 태풍 무이파와 무르복은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지 않을 전망입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오늘 힘차게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늘은 대체로 흐리겠지만 한낮에는 25도 안팎에 머물면서 종일 선선하겠습니다. 미세먼지 걱정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한낮의 자외선 지수는 보통 수준 유지하겠습니다. 추석 이후 태풍 북상 여부에 대해서 걱정 많으셨을 텐데요. 다행히 12호 태풍과 13호 태풍 모두 우리나라를 비껴갈 전망입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날씨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19도에서 22도 분포로 어제보다 2도에서 3도가량 높게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울진 24도, 포항과 경주, 영덕 25도 선에 머물면서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아침 기온은 울릉도 20도, 독도 22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바다의 물결은 중부 해상에서 최고 1m, 남부 해상에서는 3m까지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동풍의 영향으로 늦은 오후부터 밤 사이에 가끔 비가 내리겠고요. 주말부터는 또다시 비 소식이 있습니다. 이번 태풍은 비껴가겠지만 남쪽에 또 다른 열대 저압부가 14호 태풍으로 발달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침수 피해 현장을 복구하기 위해 희생하는 이웃 시민들 덕분에 이재민들은 힘이 난다고 말합니다. 위험한 침수 현장에서 이재민을 구한 해병대원과 태풍 이후 단수 문제가 지속되자 씻을 공간을 내어주는 시민까지 도움의 손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배현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태풍이 포항을 통과한 지난 6일 새벽, 시가지 도로에 무릎까지 물이 차올라 소방차도 출동하기 어려운 다급한 상황에서 수륙 양용인 해병대의 상륙 돌격 장갑차가 출동했습니다. 민간인 구조 작전을 지시받고 소방관과 함께 고립된 시민들을 구조했습니다. 최우선으로 판단을 해서 장갑차 2대를 바로 출동 준비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준비가 되는 대로 바로 이제 대대장님과 중대장님께서 출동을 하셨고, 그래서 민간인들을 안전하게 구할 수 있었던. 이후에도 해병대는 수해 현장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침수 쓰레기를 군사 작전하듯 일사불란하게 치워냈습니다. 피곤하지만 도와드릴 때마다 주민분들이 되게 고맙다고 해주시는 그거 하나 보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25년 동안 운영한 식당이 흙탕물에 잠긴 중년 부부는 군인들 도움이 없었다면 막막했을 거라고 말합니다. 이 시기가 진짜 마음 아프지만 해병대 군인이 없으면 우리 이거 누가 치우노? 포항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시민도 단수로 씻지 못하는 시민들을 위해 가게 공간을 내줬습니다. 녹물이 나온다고 해서 샤워를 못하고 있다고 밤에 이제 뭐 가서 사용해도 될까요? 이러시는 분도 계셨고 필요하신 분들이 또 찾아주시고 하셔서 그냥 올리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물품을 기부하기 위해 시민들은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이재민들이 옷이 없다 그래가지고 집에 깨끗한 옷 가지고 왔어요. 양말 안 신는 거 좀 가지고 왔어요. 와서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이재민에게 생활용품을 건네러 온 초등학생도 있습니다. 집들 다 넘어질 것 같고 부서지고 그랬어요. 우리 집은 안 그랬는데 여기는 어떻게 됐나 궁금했어요. 피해 복구를 위해 힘을 보태러 온 군인과 자원봉사자, 시민들의 발길이 피해 지역에 끊이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배현정입니다. 포항시는 신속한 태풍 피해 복구를 위해 포항을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으로 지정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은 지난해 8월 제정된 지역 산업 위기 대응 및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해 예상치 못한 대내외 충격 등으로 지역 주력 산업의 현저한 악화가 예상될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포항시는 또 환경부의 항사댐 건설과 형산강 국가하천 정비, 창포 빗물 펌프장 증설을 건의했습니다. 태풍 흰남노가 지나간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피해 복구 작업은 아직도 더디기만 합니다. 진입로가 끊긴 마을은 고립이 장기화되고 있고 농경지 복구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데요. 피해 마을을 김형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 6일 새벽 하천 제방이 무너지면서 마을이 물에 잠겨 큰 강으로 변했습니다. 주민 6명이 간신히 탈출했지만 태풍이 지나간 마을은
폐허로 변했습니다. 3일 동안 치워도 지금 아직 다 못 치우죠. 쓸 수 있는 가구 전자제품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이 마을도 일주일째 복구 작업이 이루어졌지만 하천 제방을 따라 못 쓰게 된 물건과 쓰레기가 넘쳐나고 어지럽게 널브러진 마당에서 70대 어르신은 막막한 한숨만 내쉬고 있습니다. 지금 어디 계실 때도 없겠네요, 이거. 아무데 잘 자르는가? 아무데 잘 자르는데요. 그래 이제 해관에 동사무소 해관에 그거 자고. 일부 피해 주택에는 아직도 전기 공급마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도 보면 전기가 안 되는 거라든가 보일러가 안 되는 거라든가 작동이 안 돼가지고 지금 방 같은 거 못 말놓고 있잖아요. 하천 제방이 끊어져 침수되고 진입 도로마저 유실된 또 다른 마을은 사정이 더 열악합니다. 차량 통행이 불가능해 고령의 주민들은 아파도 병원조차 가기 힘들고 생필품 공급도 원활하지 않아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너무나 처절한 상황이고요. 교통이 이렇게 마비가 되니까 아버신 분들 119도 지금 못 오는 형편이고. 매몰된 농경지도 어떻게 복구할지 걱정입니다. 딸기를 재배하던 하우스는 흙더미에 파묻혀 형체를 알아볼 수 없고 한 달만 지나면 가을 거지를 해야 할 벼농사도 망치게 됐습니다. 이건 전부 다 농지고 이러는데 이거 농지로 바꾸고 원상대로 하려고 하면 엄청난 인력이 필요하고. 더딘 피해 복구에 태풍의 상처가 언제쯤 아물지 피해 주민들의 한숨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혁일입니다. 포항시는 태풍으로 차량 침수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자동차세와 차량 취득세를 감면해줍니다. 차량이 침수돼 사용이 불가능해진 경우 침수된 날을 기준으로 말소 등록일까지 자동차세를 면제해주고 새로 산 자동차 한 대에 한해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해줍니다. 다만 취득세의 경우 자동차가 중고인지 신차인지 관계없이 기존 차량의 최초 구입 가격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해마다 8,000명 이상의 청년들이 대구를 떠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머무르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대학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점에 대구시와 경북대학교가 뜻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첫 사업으로 반도체 인력 육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을 위한 첫 정책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모아집니다. 김철우 기자입니다. 방진복을 입은 학생들이 장비 조작과 사용 설명에 대한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반도체 소자와 기판의 원리와 역할, 제조 방법이 주된 내용. 지난 2009년 설립된 반도체 연구원은 서울대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입니다. 모바일 학과를 비롯해 7개 계약학과를 운영하고 있는 경북대는 삼성전자와 반도체 인력 계약학과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배출된 인재가 지금까지 구미 쪽으로 가게 되었고 현재 삼성전자 상황에 따라서 다시 수원 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좋은 인재들이 대구에 계속 남을 수 있다는. 계약학과는 기업과 대학이 인재 공급 계약을 통해 일정 수준의 교육을 이수한 학생들을 졸업과 동시에 기업에 취업시키는 제도입니다.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가지 않아도 대기업에 취업할 수 있다는 장점에 주목한 대구시와 경북대는 계약학과 신설을 통한 젊은 인재 육성 프로그램 확충에 나섰습니다. 젊은 청년들이 대구를 떠나는 현실을 빨리 극복하기 위해서는 대구에서 일자리와 그다음에 연구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많이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반도체 관련해서는 경북대가 경쟁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구시 차원에서는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대구시는 경북대는 물론 대구의 대학들의 계약학과 도입을 비롯한 대학 경쟁력 강화를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대학이 살아야 젊은이들이 모이고 대구도 발전할 수 있다는 구상이 얼마나 성과를 낼 수 있을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우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태풍 피해를 입은 사과와 배 농가에 낙과 가공용 수매 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수매 비용은 20kg 기준으로 정부가 2,000원, 지자체가 3,000원, 가공업체가 5,000원을 각각 지원해 농가는 약 10,000원을 받게 됩니다. 이에 더해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는 보험 피해 조사 결과에 따라 보험금도 받게 됩니다. 농식품부는 응급복구를 마치는 대로 피해 조사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농약 대신 천적을 활용하는 농법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농약으로부터 농민과 소비자를 지키면서 일손은 덜고 소득은 늘어나는 효과도 볼 수 있습니다. 김건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무농약으로 멜론을 재배하는 농장입니다. 멜론의 치명적인 가루위를 막기 위해 천적인 장림 노린재를 풀고 있습니다. 농약 사고를 겪고 천적 농업을 도입한 지 20년째. 이제는 천적만으로 해충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그 내성이 생긴 것을 잡기 위해서는 이 천적이 제일로 유리하더라고요. 일단 건강한 거예요, 몸이. 제일 중요한 것이 시기. 시기를 놓치면은 실패를 하지만 시기를 놓치지 않으면 성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900제곱미터 비닐하우스 한 동에 농약을 친다면 적어도 30만 원이 들지만 천적 벌레 값은 12만 원 정도, 3분의 1 수준입니다. 이 고추 재배 농가는 올해 처음으로 천적을 활용한 농사를 시작했습니다. 담배 장림 노린재라는 익충을 뿌려 고추에 피해를 주는 총채벌레 등 각종 해충을 방지합니다. 좀 어려움이 있었지만 내년도에는 모든 문제점을 더 정확히 알고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려고 합니다. 2020년부터 고추와 딸기, 파프리카 농가에서 시범 사업이 진행 중인데 수확량과 소득이 10%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효과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입증되어 있습니다. 특히 요즘 우리나라에서 확산되고 있는 스마트팜에서도 이러한 천적 활용 기술은 꼭 필요합니다. 친환경적이면서 노동력을 줄일 수 있는 천적 농법이 더 활성화되려면 현재 20종 남짓한 익충을 작물 여건에 맞게 더 찾아내고 종류도 늘리는 연구와 집중적인 투자 지원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 열릴 예정이었던 2022 포항국제불빛축제가 잠정 연기됐습니다. 포항시는 축제 관람을 위해 포항 방문을 예약한 관광객과 준비하던 관계자에게는 미안하지만 태풍 피해 복구에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개최 시기는 미정입니다. 경상북도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내년도 첨단도로 교통체계 구축 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120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북도는 이번 국비에 지방비를 더한 200억 원으로 포항과 구미에는 스마트 교차로를 설치해 교통량이 많은 교차로의 정체를 줄이고 영주와 상주의 교통신호를 교통정보센터에서 통합 제어할 수 있게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사업은 내년도 1월부터 2년간 진행됩니다. 수도권과 지방 간 부동산 가격 양극화에 따라 주택연금 격차도 크게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주택연금 월 수령 최다 지역은 서울이 211만 3천 원인 반면 경북은 72만 3천 원으로 큰 차이를 보였으며 전국 평균인 160만 7천 원에도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을 비롯해 수도권의 주택가격은 급등했지만 지방은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적어 지역 간 주택연금 격차가 커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오늘 힘차게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늘은 대체로 흐리겠지만 한낮에는 25도 안팎에 머물면서 종일 선선하겠습니다. 미세먼지 걱정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한낮의 자외선 지수는 보통 수준 유지하겠습니다. 추석 이후 태풍 북상 여부에 대해서 걱정 많으셨을 텐데요. 다행히 12호 태풍과 13호 태풍 모두 우리나라를 비껴갈 전망입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날씨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19도에서 22도 분포로 어제보다 2도에서 3도가량 높게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울진 24도, 포항과 경주, 영덕 25도 선에 머물면서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아침 기온은 울릉도 20도, 독도 22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바다의 물결은 중부 해상에서 최고 1m, 남부 해상에서는 3m까지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동풍의 영향으로 늦은 오후부터 밤 사이에 가끔 비가 내리겠고요. 주말부터는 또다시 비 소식이 있습니다.
이번 태풍은 비껴가겠지만 남쪽에 또 다른 열대 저압부가 14호 태풍으로 발달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